안녕하세요. 김독학입니다. 2023년 산업안전지도사 기출문제입니다. 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이 문제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을 찾아야겠죠. 이 발생 건수의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이 아니고 2회입니다. 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 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니은 1차 금속 제조업, 디귿, 농업, 리을, 금융 및 보험업. 정답, 기역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니은의 1차 금속 제조업입니다. 이 큰 틀은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럼 50명. 적당히 위험하다. 100명. 그리고 이건 별로 안 위험한 것 같은데 하면 300명입니다. 그리고 농업, 임업 이런 걸 생각했을 땐 무언가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00명, 50명은 아니겠구나. 그렇게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감면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네, 근로자 정기교육이 이제 개정되면서 매반기 6시간, 연 12시간으로 변경되었죠. 그런데 이 정기교육을 해설을 보시면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와 같다. 이 별표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별표를 보시면 왠지 안 필요한 이유를 다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거기에 사진 처리업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선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지만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은 별표 1에 들어가는데 제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당되는 거죠. 이건 마치 플러스가 2개 만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아무튼 사진 처리업 중요합니다. 이게 가끔 함정 문제로 나와요. 왜냐하면 사진 처리업은 뭔가 생산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땐 부동산이나 임업, 금융업, 보험업, 통신업 이런 것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 처리업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 전문 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2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문제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설을 보시면 지정 취소 사유 법 제21조 사항 1호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건 지정 취소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지정 취소 사유는 하나 더 있는데 그 밑에 2호,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무언가 잘못을 해서 업무를 정지를 당해서 쉬고 있어야 하는데 기술 지도를 나간다거나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어긴다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투아웃으로 취소되는 겁니다. 5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 사망자로서 사고 사망자 수 산정에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게 말이 길지만 결국엔 마지막 줄만 제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사고 사망자 수 산정에 제외되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기억,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니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디귿,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리을, 야유회 중 사고 등 건설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네,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기역,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니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리을, 야유회 중 사고 등 건설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여기 문제 해설에 보시면 이렇게 사업주의 법 위반이 아닌 재해, 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라고 있어요. 그렇다고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처리를 못 받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는 판정이기 때문에 사고 사망자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귿을 보시면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 이게 만약에 출근 중 사고라던가 이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출퇴근 중의 사고, 이런 거면 당연히 제외되겠죠. 그렇지만 공사용 차량 장비의 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3차 시험 때 나올 수도 있어요. 2차 시험 때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답은 3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네, 이 문제는 지금 푸실 때 구분을 잘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네, 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이 안전보건협의체, 노사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차 때 정말 지겹도록 공부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가닥을 잘 잡아두시면 1차 때 문제의 유형이 변경되실 때도 너무 도움이 되시겠지만 3차 때 너무 도움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문제 중요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7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이건 문제에 오류가 있었는데요. 이 정답은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라고 써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다 법을 읽어보시면 마지막에 그 밖에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강장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근로자 건강장애에 필요한 사항, 이런 식으로 그 밖에 내용이 있어요. 그럼 그 밖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 필요한 조치, 이런 거에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받아들여졌던 내용이죠. 그래서 전항, 정답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의 규정의 일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몇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 승인할 수 있다. 정답은 3년입니다. 이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이 도급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유해한 작업의 도급의 금지가 뭐냐면 하청을 너무 위험한 도급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우리한테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야. 이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체 도장을 하는데 너무 특수한 분체 도장을 해. 근데 분체 도장 어때요? 너무 위험하죠? 호흡기에 너무 위험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말 사용하면 안 되는 물질이 분체 도장 안에 있는데 그게 너무 특수한 기술이라 도급을 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이걸 단기간만 할 거거든. 지금 잠깐 생산했다가 나중엔 이 도급을 안 쓸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도급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평생 생산해내면 우리한테 공정 라인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그게 안전보건, 그 산업재해의 근로자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하청을 마음대로 줄 수 없어요. 하청을 주면 단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환경이 열악해지겠죠. 그럼 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전문적인 환경에서 일을 해야 할 때 보건에 대한 환경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로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에 의하기 때문에 도급의 금지가 있는 거예요, 유해한 작업 같은 경우엔. 근데 일정한 기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도급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 도급을 줬어요. 여기 보시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러니까 도급을 내가 언제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이걸 생각보다 더 만들게 됐어. 연장하게 됐어. 그래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게 됐어요. 그러면 만료되는 날부터 몇 년의 범위에 따라 연장을 해준다. 3년에까지 해준다.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유해한 작업의 종류가 도금 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재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뭐 건설재해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참고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뭐 다른 분야에 하신다면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되는 자료입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하였다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인력기준은 보시면 해설에 보시면 4명입니다. 근데 이 인력기준도 보시면 인력기준 인원만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인원의 기준이에요. 자, 판금제광 기능사 또는 비계기능사, 5년 이내에 지정교육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보수교육 5년 내 이수자. 그러니까 이 5년 내 이수자는 그 5년 이내에 지정교육도 이수하고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4명을 보유했다도 중요하지만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는 건설 문제에서 계속 끌고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인력 기준 4명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인력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꼭 암기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1차 때는 이미지화 되잖아요, 글자가. 근데 이제 2차, 3차가 되면 쓰고 말하고가 돼야 되고 이 지식이 꼬리를 물고 연결이 돼야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정도 연습해서 읽어보시고 기억을 조금 저축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 보증을 받은 경우. 네, 안전검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방위사업법은 면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을 받은 경우 면제가 되지 않고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선박안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번의 항만법, 5번 화학물질관리법 이런 정기검사, 규정에 따른 검사 보시면 품질이란 말은 없어요. 근데 면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문제를 받았을 때 문제의 다른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내가 몰라도 찍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아져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이거에 대해 잘 깊이 공부를 안 했다면 방위사업법이 왜 면제가 안 되지? 오히려 되게 폐쇄적인 집단이니까 우리 국방부는 되게 잘 못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면제해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막 받는단 말이죠. 왜냐면 실제로 원자력 안전법도 면제가 돼요. 근데 왜 방위사업법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뭐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뒤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자, 어떠한 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경우. 정기 검사를 받은 경우. 근데 1번 문제 어때요? 품질 보증을 받은 경우래요. 차이를 느껴지시나요? 문제를 푸실 때의 요령은 내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른 공통점을 한 번씩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면제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이건 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검사로 한정한다. 2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이 앞에 뭐 몇 항 몇 조 당연히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겠죠? 근데 뒤에 뭐가 중요해요?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4번 선박안전법 무슨 조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자 5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이게 뭐죠? 저희가 생각하는 보일러 이런 거죠. 자 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6번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번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번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번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체 점검 등을 받은 경우 11번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어때요? 읽어보시고 다시 문제에 가보시면 방위사업법 무슨 조에 따른 품질 보증을 받은 경우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문제와 답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법 조문을 통해서 내용을 확장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중요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 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법 제80조에 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읽어볼게 중요한 게 뭐냐면 1항에 맨 밑에 위에 읽어보시면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다음 항엔 뭐가 나오냐면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이게 정답이었죠.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근데 이걸 어겼을 때의 벌금이 이게 맞냐?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자 5번에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벌칙에 따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문제에 보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였어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 설치하지 아니하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까진 맞아요. 진열한 자는 뭔가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는 말인데 3년 이하의 징역, 여기서부터 틀린 말인 거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데 이걸 읽었을 때 이 문제는 지금 동력으로 작동하는 위에 보시면 보기가 다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 해당하는 법이 5번에 보시면 어떤 항이에요? 80조 제1항, 2항, 4항을 위반한 자. 그렇기 때문에 단 이거 하나만 해당하는 게 아니죠. 1항, 2항,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게 대여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항, 2항, 저희가 읽었던 동력 부분으로 작동하는 것, 그리고 4항,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 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결국에는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셔야 됩니다. 얼마요?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왜 그러냐면 자 빌려준 자도 양도한 자도 양도받고 대여한 자 둘 다 방호 조치를 해야 해요. 근데 그 의무를
누가 가져요? 빌려간 사람은 빌려간 사업주가 받아야 돼요. 왜냐면 근로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근로자가 모른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산재의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로서 진열하면 안 된다도 정해놓고, 설사 진열을 했더라도 방호 조치를 해야 했는데 방호 조치도 안 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속 넣어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꼼꼼히 읽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문제가 지금 나왔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때는 당연히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안 나오리라는 건 없어요. 당연히 동력으로 이용하는 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3천만 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1억, 아니면 반대로 맞는 것은 이렇게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중요합니다. 1차 때 중요합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컨베이어. 이거는 3차 때도 건설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이 종류, 자율안전인증, 보호구, 기계, 안전인증 기계. 이 안전인증 대상 기계는 개정이 됐어요. 근데 지금부터 2년 뒤인 2026년에 이제 혼합기, 그런 것들이 좀 3가지가 추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중요합니다. 법은 이미 수정됐어요. 근데 이제 시행을 2년 뒤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설치 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서 외우셔야 돼요. 결국엔 다 같지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문제에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이 아니라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 기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78조 안전검사 대상 기계 등, 거기에 보시면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프레스, 롤러기,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3차 때는 어떻게 외우냐면요. 밀폐형 구조를 제외한 롤러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외우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외우면 너무 좋다. 그리고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크리곤, 아프, 뭐 사람들마다 외우시는 공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인증도 좋지만 자율안전인증도 좋고, 주요 구조 부분 변경도 좋고, 설치 이전 구분해서 외우는 것도 좋고, 추가로 더 외우면 뭐가 좋냐면, 건설 보시는 분들은 건설 기계는 몇 년에 한 번 검사를 한다? 뭐 어떤 건 몇 년에 한 번, 최초 몇 년, 최초 몇 월, 이전하는 경우 몇 개월,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나중에 나오시면 꼭 읽어보시고 외우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 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감면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중요한 건 역시 어디 나와요? 마지막 줄.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어떤 사업장이요? 상시 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장입니다. 자, 여기 정답은 4시간 이상입니다. 저희가 원래 교육은 보통 한 8시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문제 해설을 보시면 채용시 교육에 원래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8시간 이상,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보시면 어때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그러니까 49명부터죠. 도매업과 숙박업 및 음식점업은 위 표에부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채용시 교육은 8시간인데 2분의 1이니까 4시간만 해도 된다. 몇 명? 50명 미만. 근데 어떤 사업장만 된다고요? 도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기 함정이 뭐예요? 상시 근로자 30명.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서 외우셔야겠죠. 지금 채용시 교육,
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같은 거죠. 이런 거 구분해서 하나씩 표로 정리해 두시면 너무 좋아요. 인터넷에도 표로 잘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이런 상시 근로자 50명 이렇게까지는 상세히 안 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옆에 적어 두시고 내가 필기하면서 내게 되는 거예요.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 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역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재, 니은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디귿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리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물질. 네, 여기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디귿 농약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사료관리법입니다. 네, 문제 해설을 보시면 제-시행령 85조, 86조 여기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과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SDS의 제출, 작성, 대상 화학물질, 제외 대상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제외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지만 나중에 물질안전보건 자료의 작성, 제출, 제외 대상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읽으면서 유사하게 바뀌게 나와도 내가 풀 수 있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읽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드렸어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1번 원소, 2번 천연으로 산출된 화학물질, 제3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4번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아니면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수품, 그리고 군수관리법에 따른 통상품, 5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재, 아니면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결국엔 농약이란 얘기죠. 6번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마약류, 그리고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자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한 제품들, 그리고 이런 것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제품 중 일반 소비자용으로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 이게 뭐다? 우리 맨날 쓰는 퐁퐁이다. 이 퐁퐁 뒤에 보면 우리가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매번 받지 않잖아요. 백화점에 갈 때마다 물질안전 보건 자료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외돼서 그래요. 건강기능식품 살 때마다 안에 화학물질 어떻게 드시라고 추천은 받지만 물질안전 보건 자료 받지 않으시죠? 그런 것처럼 혹시 강아지 키우시면 사료 받을 때, 아니면 농업하시는 분들 비료 뿌릴 때, 그리고 설마 마약을 사실 때? 그럴 리는 없으시겠죠. 하지만 어때요? 우리는 물질안전 보건 자료 안 받습니다. 왜냐면 상위 위에 보시면 제85조 어때요?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그럴듯해. 자, 15번 총포 도검 화약류 필요 없겠죠. 우리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시면 16번 화장품 화학물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화장품 살 때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다 보면 처음에는 가닥이 안 잡히지만 한 번만 또렷하게 읽으시면 이해가 돼. 나 살 때 안 받았던 것 같아. 받은 사람 있으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또 뭐냐면 법 제108조 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칭, 유해성, 위험성,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및 연간 제조량, 수입량을 화학제품, 이 경우 법 제11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공표한 물질로서 공표된 연간 제조량 수입량 이하로 제조되거나 다른 자료 제출만 제외된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그냥 그 안에 해당하면 아예 해당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퐁퐁 만들면 아예 해당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수입하거나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걸 초과하거나 하면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은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어때요?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유해성에 관한 거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그래서 지금 여기가 좀 지저분하게 써있지만 이거는 법을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리고 나름 재밌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생활 속의 지식 같은 느낌이잖아요. 재밌습니다. 읽어보시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려요. 1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 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안전 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네, 30일 이내입니다. 20일은 없어요. 이게 규정하는 것 중에 7일, 14일, 30일, 45일, 60일 있지만 20일 없습니다. 16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자, 괄호가 굉장히 길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몇 년 이상 아니면 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또 괄호 열고 언제요?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를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 어떤 업종이냐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업종으로 한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 근로자 몇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네, 정답은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후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에서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완벽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있은 후에 되실 수 있습니다. 1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산업안전보건위의 선임에 관한 서류, 니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의 기록, 디귿,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리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아까 리을은 아까 보셨지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의 제외 대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런데 이 제외 대상에 관한 서류나 이걸 조사한 관한 서류에 대한 내용을 몇 년 해야 되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17번, 정답은 3번 기억, 산업보건위의 선임에 관한 서류. 니은,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의 기록, 그리고 리을,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네, 회의록은 2년입니다. 근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만 2년일까요? 아닙니다. 협의체 기록도 2년이에요.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도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3년입니다. 근데 3차 시험에 실제로 꼬리지문으로 나왔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아니면 노사협의체. 서류 몇 년 보관해야 되냐? 허를 찌르는 질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중요합니다. 1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요한 건 뒤에 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기억,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니은,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디귿, 20도씨 표준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리을,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kg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이건 위험물 좀 공부하신 분들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무도 그런 거 없잖아요. 저도 없거든요. 근데 자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 정답 니은 디귿 리을이었거든요. 이게 보시면 다 기역은 사실 정답이 뭐가 틀렸냐면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데시벨은 90데시벨 이상의 그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고 소음 작업이라는 정의를 보시면 1일 8시간 작업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한다 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데시벨은 90데시벨이 아니라 85데시벨이에요. 왜냐면 이제 법이 개정돼서 청력 프로그램도 85데시벨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리고 이걸 푸시다 보면 여기 보시면 정의에는 소음 작업이란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기역엔 뭐라고 있어요?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데시벨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온전히 문제집에만 해석을 기울이지 않고 문제를 푸시다 보면 나는 소음 작업이라는 말은 아는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 나는 강렬한 소음 작업이랑 충격 소음은 아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한 정의대로 안 나올 수 있는 점도 캐치하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다 몰라. 사실 문제에 어떻게 이 표준 압력에 대해서 인화성 가스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땐 보시면 니은 디귿 리을의 공통점이 뭐죠? 위험물에 관한 내용이에요. 물반응성 물질에 해당한다.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이상기압에 나오죠. 이상기압은 또 폭발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반응하잖아요. 근데 기역은 갑자기 어때요? 뜬금없이 보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느낌이 오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소음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24년도에는 그 기출문제 문항에 강렬한 소음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보기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를 속이기 위한 내용이 뭐였냐면 충격 소음 작업에 125데시벨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는 당연히 120데시벨만 외웠는데 125데시벨? 그럴 땐 또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 있어서 온전히 정의를 가져다 쓴 문항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을 유발하는 말도 있어요. 많이 푸시면서 노하우를 쌓으셔야 합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이었습니다. 19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3번.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의료법에 따라 의원, 한의원은 안 돼요. 의원은 안 돼요. 그리고 되는 건 종합병원 또는 병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의원도 안 되겠죠. 이 문제 중요합니다. 특이하기 때문에 한 번 읽으시면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문제 버릴까? 의사, 한의사 필요한가? 근로환경 개선 필요한가? 범위가 너무 넓은데? 이럴 수 있지만 한 번만 꼭 읽어보세요.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자, 2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한다. 네, 옳지 않은 것은이죠. 아까 저희 원자력 설비에 관한 것도 면제 대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원자력 설비, 원자력에 관한 건 원자력 안전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문제 해설해 보시면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내용이 있고 보시면 쭉 내려다 보시면 자, 시행령 제43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일단 공정안전보고서가 뭔지 낯서실 수 있어요. 공정안전보고서는 이제 유해 위험 그런 개선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는 건데 이제 뭐 비상 대피 계획도 있고 뭐 안전시설이 뭐가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시설이 뭐가 있고 보통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PSM 사업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 화학물질 사업장이죠. 공정안전보고서는 특이한 곳에만 써요. 굉장히 위험이 높은 곳에만 써요. 그러니까 안전관리 그 규정을 넘어서
쓰는 거거든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으로만도 안전관리가 더 중대하기 때문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전체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공정안전은 온전히 그 공정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대하고 크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뭐 시설, 비상대피 뭐 이런 다양한 게 포함되는데 이건 나중에 꼭 보시면 좋고,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중에 면제가 있어요. 이 제출 대상이 뭐 보통은 원유 정제 처리업, 질소 화학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 비료 제조업 중 질소 비료 제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 모르겠죠. 그리고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항에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설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자, 1번 원자력 설비. 벌써 나왔죠, 정답. 그리고 2번 군사시설, 3번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유 연료의 저장 설비 및 사용 설비. 네, 이렇게 보시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8번, 8번에 보시면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누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공정안전보고서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군사시설 공정안전보고서 받지 않는 이유. 이해가 되죠? 군사시설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리고 원자력 설비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 네, 이거 뭐 공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연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뭐 도매 소매 시설, 뭐 그리고 5번 차량 등의 운송 설비, 그리고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 석유가스 충전 저장 시설, 그러니까 뭐 LPG 가스 이런 거죠. 그리고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가스 공급 시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별 5개짜리예요. 지금 원자력 설비라고 나오지만 다음에는 이 중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뭐 모두 고르시오, 뭐 빼고 고르시오,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그리고 위에 있는 원유 정제 처리업 이런 것들은 보시면 다 외우지 않아도 결이 느껴져요. 근데 이 밑에 설비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연장되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아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네, 여기 보시면 건설공사라고 조건이 주어졌어요.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떤 곳, 단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런데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아까 냉동창고 시설이 어땠어요? 여기에 보시면 연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 냉장, 창고 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근데 여기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여기엔 연면적 3,000제곱미터라고 쓰여 있죠.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 다시 읽어볼까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외우기 싫으시겠지만 다 외우셔야 합니다. 2차 때 외우실 거예요. 그럼 미리 외우는 게 좋잖아요. 2호에 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 1, 2, 3, 4, 5번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 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 환기, 배기를 위한 설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이 문제에는
초점이 건설공사로만 있죠. 그렇지만 이 법 42조 전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제42조 제1항 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 그러니까 제조업에 대한 구분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제가 방금 읽어드린 건 설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아셔야 돼요. 근데 제조업은 익숙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라든가 인원수를 배분할 때 그때 이제 뭐 어떤 제조업 이렇게 눈으로 익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후에 오셨을 땐 기계, 기구 및 설비 조금 어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켠에 메모해 두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및 설비, 이거 아셔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설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3호 전부 다 아셔야 합니다. 22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일반 건강진단은 제1차 검사 항목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지 않죠. 여러분 혹시 직장인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받아보시면 다 1차 검사 항목, 뭐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소변 검사하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무난하게 나왔지만 매년 건강진단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특히나 24년도에 종합건강검진 진단이란 항목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5년 차 거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중요하게 봐주세요. 무조건 중요하게 봐주시고, 23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이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몇 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 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 제1항에 따른 지도실적이 몇 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은 몇 시간으로 이상으로 한다. 자, 정답은 4번.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2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도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2분의 1로 감소시켜서 10시간 이상으로 한다. 24번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니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디귿,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리을,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정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위에 보시면 기억과 니은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이 아닙니다.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안전보건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걸 내가 왜 배워? 할 수도 있는데 산업안전지도사 직무에 있습니다.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 작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3차에서도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라고도 안 나올 수 있고, 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아닌 것은, 아니면 역으로 안전보건 진단을 받지 않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곳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새로 나온 거 있죠. 뭐 중대산업사고, 뭐 시민들에 의한 중대시민재해 이런 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표로 짜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표로 공부했어요. 안전보건 진단을 받아 수립해야 되는 대상은 디귿 리을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총 4가지 있는데요. 1호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인 사업장. 그리고 2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3명.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이면 안전보건 진단을 받지 않아도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수립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안전보건 진단이 있고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상시 근로자 1,000명 여기 괄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4번 그 밖에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입니다. 이 4개는 중요하니까 꼭 외워두세요. 3차 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자, 이거 너무 24번 문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안전보건 개선계획서 왜 공부해야 되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도사의 직무에 있습니다. 25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이건 지도사와 여기 보시면 법제 142조 그리고 시행령에 보시면 제 101조 공통직무. 자, 1번 위험성 평가의 지도, 2번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의 작성, 3번 그 밖에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이건 3차 때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2차 때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그렇지만 2차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차 때는 정말 필수고 1차 때는 어떠하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은 산업안전보건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공통직무라고 나왔지만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 모두 고르세요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확장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1과목 수업 마치겠습니다.